청담 호텔의 샹들리에가 웨딩홀을 나처럼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멘트, 축가, 플래시, 세례 모든 것이 매끈했습니다. 하객들은 신랑 신부를 향해 박수를 보냈고 누구도 이 결혼식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김은서는 뒷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감색 원피스와 진주 목걸이 하나만 했습니다. 옷차림의 목표는 존재감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착실하게 연기하면 누구도 그 뒤를 들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서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들 박민재와 신부 한지수가 서약을 마친 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지수 쪽 하객들은 금융권과 대기업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중앙을 보지만 진실은 대개 가장자리에서 미세하게 일그러집니다. 김은서 58세. 전력관리 IC 설계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15년 전 남편 박도윤과 함께 개발한 특허를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포트폴리오를 쌓아왔습니다. 비상장, 상장, 부동산, 기술 라이선스로 촘촘히 엮은 네트워크.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무엇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게 살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고급 차도 SNS도 없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바게트를 사고 성당 82사에 가는 평범한 중년 여성.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전에 말했습니다. 은서야, 우리는 기술자야. 노이즈가 유입되면 필터를 재설계하면 돼. 그 말은 그녀의 삶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획에 없던 시선이었습니다. 지수가 부모를 데려왔을 때 한상우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는 걸 은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성정밀 전 대표 2021년 엘라스자산 3호를 통해 지분을 넘긴 당사자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한켠에서 말없이 문서를 넘기던 여자를 그가 알아본 것입니다. 어머님, 우리 아빠예요. 한성정밀 아시죠? 지수가 상냥하게 소개하자 한상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엘라스자산 때? 은서는 미소로 대신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날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확인보다 보류를 택했습니다. 사교장에서의 진실규명은 언제나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한상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피로연 내내 은서를 따라다녔습니다. 은서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인 잔을 들고 하객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숨이 가빠왔습니다. 15년을 들여 쌓아 올린 전략적 은둔. 남편 박도윤과 함께 만든 전력관리 IC 특허 매각, 그 자금으로 단계적으로 늘린 포트폴리오, 비상장 상장 부동산 기술 라이선스로 촘촘히 엮은 네트워크. 그 모든 것이 샹들리에 아래의 한 번의 눈빛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습니다. 은서는 가만히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기술자의 태도입니다. 노이즈가 유입되면 필터를 재설계하면 됩니다. 그날 밤 거실 조명만 켜두고 앉아있는 동안 은서는 데이터를 재정렬했습니다. 결혼으로 새로 발생한 이해관계, 지수 가문의 자산 유동성, 한성정밀 매각의 감정적 잔존물. 공통분모는 체면과 통제욕이었습니다. 체면은 소비로 유지되고 통제욕은 타인의 시간과 돈을 전제로 합니다. 은서는 결정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응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겨냥할 것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한성정밀 매각 당시의 계약서, 자문계약 내역, 부채 스케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으로 말하지만 숫자는 사실만 말합니다. 은서는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상우 매각 후 신탁해지, 담보대출 3건, 자물료 의존도 70%. 지수 MBA 네트워크, 최근 신용대출 개설 3건. 결론 접근 시도 예상. 대응 보류 후 관찰.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청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갑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제 고마웠어. 지순의 부모님이 엄마 칭찬 많이 하셨어. 그래. 좋은 분들이더라. 엄마, 다음 주에 지수랑 같이 저녁 먹을래? 가족끼리 친해져야지. 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연락 줘. 전화를 끊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십 번의 협상을 해왔습니다. 회의 테이블에서, 법정에서, 전화 너머에서. 다만 이번에는 상대가 며느리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변수였습니다. 은서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보여줄 것과 숨길 것. 그 경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녀는 그 경계를 평생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시작된 균열. 그것이 어디로 향할지 은서는 이미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청담의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수는 45분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90만 원대 보르도 최신호 잡지에서 본 듯한 수트. 그녀는 모든 디테일을 동원해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서가 자리에 앉자마자 지수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뭔데? 가족 신탁이요. 세대 간 투명성이 중요하니까요. 은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3인 이사구조. 김은서, 한지수, 박민재. 의결은 1인 1표. 초기 출연금은 50억. 투명성이요? 네. 어머님, 저 민재 오빠. 셋이서 함께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세무도 유리하고요. 은서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되물었습니다. 민재도 너도 내 자산의 구조를 아나? 지수는 존중의 표정을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가족인데 숨길 게 뭐 있어요?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천천히 다시 접어봉투에 넣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요? 천천히. 지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세무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은서는 미소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여의도의 작은 오피스에 오지훈 변호사와 재무고문을 불렀습니다. 모니터에는 전자공시, 공정위 자료, 한성정밀 매각 전후 부채 스케줄, 컨설팅 계약 흐름이 떠올랐습니다. 오지훈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사설 조사기관을 쓴 흔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금감원에 실소유 관련 탐지형 문의를 던졌고요. 언론사 경제부에도 익명 제보 형태로 접근했습니다. 은서는 숫자와 스냅샷을 훑어보고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더 파봐요. 지수의 MBA 네트워크, 최근 카드 사용 패턴, 신용대출 개설 내역. 합법 범위 안에서요. 목표가 뭡니까? 속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속도를 알면 방향을 역산할 수 있어요. 오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은서와 오래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녀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최근 3개월간 신용대출 3건을 개설했습니다. 총 2억. 용도는 불분명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는 명품,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고문이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과다합니다. 본인 수입으로는 감당 안 됩니다. 한상우 쪽은 담보대출 3건, 자물료 의존도 70%. 한성정밀 매각 후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돈이 필요했고 한상우는 체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은서의 자산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상대가 쓰는 언어를 분석했습니다. 가족, 투명, 세대. 하지만 실제로는 접근권, 의결권, 초기 출연금을 뜻했습니다. 언어의 전환을 읽는 것은 지적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지수가 신탁 얘기 꺼냈지? 응. 어떻게 생각해? 은서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재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진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내 자산에 대해 얼마나 알아? 글쎄, 대충은.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수는? 지수도 잘 모를걸. 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야, 모르는 사람이 왜 관리하자고 할까?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지수는 그냥 좋은 뜻으로.
좋은 뜻이면 왜 사설 조사를 썼을까? 왜 금감원에 문의를 넣었을까?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내는 지금 나를 조사하고 있어.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를 넣었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지수가 그럴 리 없어. 증거가 있어. 은서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지수와 통화했습니다. 은서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 오해야. 나는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내 엄마를 조사한 게 미래를 위해서라고. 오빠 어머님이 뭘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잖아.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 우린 이제 막 결혼했어. 넌 내 엄마보다 조사회사를 먼저 믿었어. 전화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도시 불빛을 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말로 경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생활을, 재산을, 선택을. 은서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상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도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소리가 아니라 절차로. 은서는 휴대폰을 꺼내 오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보드룸 회의 준비해주세요. 상대 측 변호사 포함. 문자를 보내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숫자와 기록, 그리고 냉정한 판단. 그것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은서는 거실 조명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응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겨냥한다. 그것이 그녀의 원칙이었습니다. 판교 로펌의 보드룸. 긴 타원형 테이블, 생수병과 유리컵, 무광 스테인리스 포트. 지수와 변호사 한상우 부부가 먼저 와 있었고 반대편에 은서와 오지훈이 앉았습니다. 지수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한상우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를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한 쪽은 지수 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원합니다. 장기간의 비공개는 신뢰를 해칩니다. 오지훈이 조용히 끊었습니다. 비공개는 권리입니다. 사적 재산의 공개 의무는 없어요. 반면 최근 귀측의 금감원, 언론, 사설조사 문의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동기를 묻겠습니다. 지수가 앞으로 숙였습니다. 가족이에요. 어머님의 돈이 민재의 미래고 우리 아이들의. 은서가 처음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너희 가문의 구제책이기도 하겠지.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은서는 몇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매각 이후 한상우 부부의 신탁해지, 담보대출, 그리고 자물쇠 유입 내역. 한 대표님. 지금 생활비 상당 부분이 제가 주선한 자문계약에서 옵니다. 제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도산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빼앗지 않았습니다. 살렸죠. 한상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사업이 어려웠던 시기였고. 인정하시는군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 측 변호사가 반격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된 이상 지배구조에 가족 이사회를 두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이고요. 은서는 와인 잔을 내려놓듯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투명성이요? 그럼 지수 씨의 신용대출 3건, 총 2억. 용도를 투명하게 밝혀주시겠어요? 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건 보호받아야 하죠. 제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자산은 세대간 승계 대상입니다. 민재 씨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민재 권리요? 은서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원하는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엄마, 나는 그냥 지수랑 잘 살고 싶어. 그게 내 돈을 관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수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까지 걸어갔다가 천천히 돌아와 테이블 끝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무게는 단단했습니다. 제안을 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첫째, 오늘부로 규칙의 모든 조사, 제보, 압박을 72시간 내 전면 철회하세요. 둘째, 제 자산에 대해 현재, 미래의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하세요.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대신은요? 5억. 일시금입니다. 한상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5억이요? 네. 한 대표님의 자문계약 2년 연장, 현재 거주 중인 분당 아파트의 거주 안정도 보장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단 민재와의 관계는 여기서 정리하세요. 이혼하라는 뜻입니까? 한상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택은 본인들이 합니다. 은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전쟁을 끝낼 수도 있고 절차로 끝낼 수도 있어요. 절차로 가면 길고 아픕니다. 언론, 소송, 조사 규칙이 더 힘들 겁니다. 지수는 은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5억은 값싸 보이네요. 그럼 거절하세요. 대신 아무것도 없어요. 자문계약은 예정대로 종료될 수 있고 주거는 은행과 협의하시고 규칙이 금감원과 언론에 남긴 화살은 전부 증거로 전환되어 돌아갈 겁니다. 은서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오까지입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때로 숫자보다 시간이 더 잔혹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유 없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한상우와 지수는 서로를 봤습니다. 변호사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서는 시간의 무게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72시간. 그 안에 답 주세요.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오지훈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 민재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은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민재야, 지금은 아니야. 엄마,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은서는 그제야 멈춰 섰습니다.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넌 뭐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민재야. 은서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선택해. 내 아내를 선택하든 나를 선택하든. 난 괜찮아. 엄마. 난 이미 선택했어. 나 자신을. 은서는 아들의 어깨를 놓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은서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보이는 장면이 아니라 움직이는 이해관계를 겨냥한다는 원칙을. 72시간. 그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은서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시나리오 A 수락 시 5억 이체, 확약서 공증, 비접촉 조항 명문화. 시나리오 B 거절 시 자문계약 종료, 증거 제출, 법적 절차 개시. 그녀는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기다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간은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47분, 오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락합니다. 12분의 여유를 남긴 채였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뒤 모든 서류의 서명이 끝났고 자금 이체가 완료됐습니다. 비접촉 조항이 명문화된 확약서가 정리되자 은서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싸움은 시끄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세련된 전쟁은 조용히 결산됩니다. 민재는 밤늦게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 조명이 부드럽게 깔린 가운데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이게 진짜 최선이었을까? 은서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끝이 필요했어.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어. 하지만 지수는. 민재야. 은서는 아들을 봤습니다. 넌 사랑했어. 그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상대가 사랑보다 다른 걸 원했던 거지.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바보 같아. 신호를 다 놓쳤어. 사랑은 신호를 흐리게 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은서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야. 지수와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새로 시작할 건지.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은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난 이미 날 지켰어. 그리고 너도 지킬 거야. 내가 선택하면. 열흘 뒤 민재는 혼자 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지수랑 이혼 절차 밟기로 했어. 그래. 힘들지? 응.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니까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민재는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날 놓아준 것. 은서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널 놓은 게 아니야. 내가 서는 걸 지켜본 거지. 용인의 작은 한옥 리모델링 집으로 이사한 날, 은서는 도윤기금의 첫 회의록을 만들었습니다. 전력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대학원 연구자들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도 측정 장비, 데이터 시트, IP 컨설팅, 시제품 제작비가 없어 멈추지 않도록 소액 그랜트를 정기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보도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름을 알릴 생각도 명예의 전당을 꾸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야망은 한 번의 성공이 누군가의 인생을 확실히 전환시키는 장면에 있었습니다. 오지훈이 물었습니다. 왜 조용히 하시는 겁니까? 소음이 아니라 신호를 만들고 싶어서요. 무슨 뜻입니까? 자본을 전시가 아니라 전환으로 쓰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험에 한 번의 유효 표본을 추가하는 일.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오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 초입,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누굴 만나? 누구? 서윤이야. 초등학교 선생님. 예뻐? 민재가 웃었습니다. 응. 근데 그보다 내가 엄마는 검소하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부자답다고 하더라. 은서는 그 말이 오래 남는 걸 느꼈습니다. 부자다움은 눈에 걸리는 장식이 아니라 선택을 미루지 않는 용기와 보여줄 것을 고르는 지능의 문제였습니다. 좋은 사람 같네. 엄마도 만나볼래? 그럼. 언제든지. 민재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서는 그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서는 오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수 쪽 소식 들렸어요?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교제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은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안 쓰세요? 관계를 언급하는 모든 말에는 자기 확증 욕망이 섞이기 마련이에요. 저는 이미 결론을 냈어요. 무슨 결론입니까? 가장 세련된 복수는 그들의 부재 속에서 더 잘 사는 것. 오지훈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지혜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그날 저녁 은서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 연구실 앞에서 오실로스코프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도윤아, 나 잘하고 있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노이즈가 유입되면 필터를 재설계하면 된다고 했잖아. 나 그렇게 했어. 창밖으로 용인의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은서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소음 없는 신호.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서윤이 데려갈게.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 손맛이 최고지. 은서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삶을. 밤은 깊었지만 은서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하기 위해 살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연말 작은 오피스에 충북의 공대생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실패 7번, 성공 1번. 그런데 그 1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첨부된 리포트에는 측정값, 파형 스크린샷, 실패 로그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웃으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본을 소음이 아니라 신호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 누군가의 실험에 한 번의 유효 표본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그 1번이 삶의 새로운 함수를 열어젖히도록 돕는 일.
오지훈이 전화했습니다. 올해 그랜트 신청이 23건 들어왔습니다. 검토해서 보내주세요. 조용히 진행하고요. 보도 자료는요? 필요 없어요. 이름 알릴 생각 없어요. 왜요? 소음 싫어서요. 오지훈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탄 전야 민재와 서윤이 집에 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쿠키와 코코아, 엉성하게 장식한 트리. 서윤은 오래된 진주 목걸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뻐요. 은서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나한테 잘 맞는. 진주가 어머님께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마워요.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가 신분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향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은서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대착오도 자랑도 아니고 단지 제자리에 있는 것일 뿐이라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윤이랑 나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은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축하해. 엄마 괜찮아? 왜 안 괜찮겠어? 내가 행복하면 난 괜찮아.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민재 오빠한테 많이 배웠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뭘 배웠는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삶이요. 그게 진짜 부자라고. 은서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는 걸 느꼈습니다. 서윤 씨, 고마워요. 민재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한 해가 저물 때 은서는 동네 성당 82사에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 자리, 박수도 고개도 필요 없는 시간. 돌아오는 길에 빵집에 들렀습니다. 겉은 빳빳하고 속은 촉촉한 바게트를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보여줄 것을 고를 것이다. 보여주고 싶은 건 행동이고 숨기고 싶은 건 사람들의 욕망이 더 쉬운 오해입니다. 이 구분만 지키면 어떤 조사도 어떤 소문도 해석의 수준에서 무너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물었습니다. 김은서 씨 맞으세요? 요즘 도윤기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은서는 미소를 머금고 답했습니다. 아, 그게 제 남편 이름이에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소문에는.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아요. 은서는 가볍게 인사하고 걸어갔습니다. 당당함은 볼륨이 아니라 벡터입니다.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녀가 택한 벡터는 사람과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벡터의 크기는 굳이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밤, 은서는 한동안 켜지 않았던 오실로스코프 모형 장식 앞에 섰습니다. 남편 도윤이 생전에 즐겨 쓰던 기기의 축소판. 파형은 없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여전히 신호대 잡음비라는 단어가 반짝였습니다. 인생의 SNR을 올리는 일. 그게 그녀가 해온 전부였습니다. 잡음을 줄이고 신호를 살리고 필요한 순간엔 과감히 뮤트를 누르는 일. 도윤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했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어. 노이즈 줄이고 신호 키우고. 우리 기금도 만들었어. 너 좋아했을 것 같아. 창밖으로 용인의 겨울밤이 고요했습니다. 별은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별이 없어도 내일은 옵니다. 은서는 전원을 끄듯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보이는 것은 줄었지만 지배하는 것은 늘어났습니다. 아니, 지배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힘이 커진 것입니다. 새해 첫날, 민재와 서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 너희도. 엄마, 올해 계획 있어?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획? 그냥 조용히 살 거야. 너희 결혼식 가고 도윤기금 잘 굴리고 가끔 성당 가고. 그 정도?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제일 멋진 삶 같아요. 그래? 네. 조용하지만 확실한 삶이요. 은서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은서는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조명은 부드러웠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흔적이 서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은서는 규칙을 재설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돈과 시간을 지배하려는 언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규칙, 사생활을 은폐가 아닌 자유로 인식하는 규칙, 돈을 전시가 아닌 전환으로 쓰는 규칙.
규칙은 법이 아니지만 삶을 지탱하는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겨울 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보여줄 것을 고르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소음이 아니라 신호로 살 것이다. 전시가 아니라 전환으로. 지배가 아니라 선택으로. 겨울밤은 깊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